미국과 적대적인 세 나라다. 공통적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두려워한다. 미국은 항공모함 10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소 2척을 항상 작전 배치 상태로 바다에 띄워놓는다. 형식 기준으로서 태평양 일대를 관할하는 제7함대의 한 척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제5함대에 한 척이 배속돼 있다. 미국 항공모함은 패권국 미국의 힘의 상징이다. 필요한 곳에 나타나 힘을 과시한다. 군사학에서 현실 부르는 무력 시위다. 이란 아바다에는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떠 있다. 남중국 해에서 시어더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무력 시위 중이다. 중국과 이란, 북한이 아무리 미국의 목소리를 높여도 초대형 항공모함이 다가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은 단 한 척에 탑재된 항공기만으로 북한과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괌이나 일본 등 인접 지역에 배치된 공군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 개 항모전단만으로 중국의 전체 수상 함대를 쓸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AED 조기 경보기는 500km 밖 전투기는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추적 가능하다. EA-18G 전자전 공격기는 적의 방공망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 50대 가까이 탑재되는 FA-18EF 전투기는 이미 여러 실전을 통해 그 위력이 충분히 검증됐다. 움직이는 공군기지인 항공모함은 자체로도 막강하지만 이지스함들이 합류해 항공모함 타격전단을 구성하면 위력은 배가 된다. 현행 미 해군 항모타격전단 편성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한 척, 알레이버급급 이지스 구축함 4척과 LA급 또는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1에서 2척으로 구성된다. 이 정도 구성이면 한 개 전단만으로 어지간한 중소국가 하나의 군사력을 괴멸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다. 미국 항공모함은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 이지스함이라는 다층 방공망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적 대함 미사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 3개국은 탄도미사일을 선택했다. 순항 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 5를 가볍게 초과해 요격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대함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짧다. 이란이 밝힌 칼리즈 파즈의 사거리는 300km이고 북한 KN-18의 예상 사거리는 200km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FA-18EF 전투기가 공중 급유 없이 반경 700km를 작전 범위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모함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미사일이다. 이란과 북한은 수천 킬로미터 사거리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함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짧은 건 눈이 없어서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좌표 정보와 방위를 알아야 한다. 초장거리 탐지 능력이 있는 고성능 정찰기를 상시 바다 위에 띄워놓거나 다량의 위성을 동원해 항공모함을 추적해야 한다. 이란과 북한은 이런 위성이나 장거리 정찰 자산이 없다. 중국만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 미 항공모함에 위협이 되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량의 정찰 위성을 보유했다. 위성으로 미 항모전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미 항모전단이 중국 영해선 약 2000km 범위까지 접근하면 사거리 2500km급으로 알려진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 21D를 이용해 미 항모를 공격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기 위해 개발된 대함 탄도미사일이 초기 운용 능력을 보유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DF-21D 미사일의 원리는 간단하다. 위성으로 항공모함의 위치와 이동 방위각, 속도 등의 정보가 확인되면 항공모함에 예상되는 미래 위치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계획된 탄착 지점을 향해 마하 10 이상의 초고속으로 낙하한다. 또 레이더를 가동해 미국 항공모함을 식별하고 자세 제어 로켓으로 낙하 궤도를 수정한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아마추어 골퍼가 수백 야드 거리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는 것보다 어려울 난도다. 2000km 밖에 있는 길이 333m, 폭 78m짜리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려면 발사 지점과 표적 사이의 거리를 미터 단위의 오차로 계산해야 한다. 발사 지점은 물론 탄착 지점 상공의 풍향, 풍속, 온도, 기압도 궤도 조정을 위한 수정값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에 위도에 따른 중력 변화, 지구 자전까지도 계산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선 위성이 필수다. 정찰위성으로 항공모함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상위성으로 타깃이 위치한 해역의 기상 정보를 수집한다. 또 통신위성으로 미사일과 지상통제소의 텔레메트리를 유지해야 한다. DF-21D는 위성이 기능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란 얘기다. 미군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중국 대함 탄도 미사일의 눈인 위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를 개발해왔다. 적이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미사일 등을 이용해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전파 교란 등을 통해 위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소프트킬이다. 전자는 기술적으로 비교적 쉽지만 우주 파편이 대량으로 발생해 다른 위성의 안전을 위협한다. 민간인 밀집 지역 등 예상치 못한 곳에 파편이 낙하할 우려가 있다. 중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방법이다. 미국은 후자, 즉 전파교란 무기를 개발했고 최근 최신 개량형을 실전에 배치했다. 미 우주군은 지난 13일 우주군 창설 후 처음으로 첫 번째 공격용 무기인 CCS 블라크 10.2의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IOC 획득이란 무기체계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용 능력과 제반 지원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은 CCS를 양방향으로 적이 위성 통신을 교란하는 장비로 설명한다. 위성을 통한 전화나 데이터 통신 등만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CCS의 교란 대상엔 앞서 설명한 텔레메트리 신호도 포함된다. 미국이 CCS를 사용하면 중국은 미국 항모 위치를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어진다. CCS는 중국 정찰위성이 중국군 통제소로 보내는 통신을 교란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군 통제소가 미 항모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위성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보내는 통신 신호도 교란해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이 군함이나 잠수함, 기타 수단을 동원해 미국 항모 위치를 파악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DF-21D가 수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가지려면 지상통제소와 텔레메트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궤도 보정값을 수신해야 한다. 위성이 무력화되면 이는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지난 3월 초부터 신형 CCS를 콜로라도주 피터슨 공군 기지의 제4우주 통제중대에 배치해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했다. CCS의 주둔지는 미 본토와 하와이지만 구형과 달리 신형 블라크 10. 이 버전은 소형 트레일러에 실려 수송기나 헬기로 해외 전개도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하루 만에 일본 오키나와 등 중국 인근에 배치될 수 있다. 미국 방부는 개량형 CCS의 배치가 우주군의 전지국권 작전 능력 보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 규정했다. 이 시스템이 본토뿐 아니라 세계 어디든 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무기가 세계 각지의 미군 주둔지, 특히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중국의 대함 탄도 미사일 전력은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자신들의 대함 탄도 미사일을 바보로 만들 미국의 신무기에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까? 트럼프 한국 무기 구입 큰 고객 문 대통령 3개년 구매 계획 밝혀
국이 우리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 핵심 현안 못지않게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관심이 있다며 비핵화 청구서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 문 대통령 역시 향후 3년 동안의 무기 구입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주파수를 맞췄다. 한미 정상이 미국 무기 도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무기 세일제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는 미국 국내 경제 활성화이고 군수산업은 대표적인 미국 내 제조업종이다.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 역시 최신 무기 도입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와대는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가 한미 동맹의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무기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것은 이날 서울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성격도 있다. 미국 무기 구입을 통해 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 동맹 공고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청와대의 보관인 셈이다. 다만 무기 구입은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강아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 체제 보장과 평화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무기 구매 3개년 계획을 밝힌 것은 북한의 비난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8월 우리 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 도입과 관련해 첨단 살인 장비의 지속적인 반입은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방 예산 확충을 통해 신형 무기 도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 중이다. 이는 차기 해상 초계기로 P-8 포세이돈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 물량이다. 여기에 향후 3년 동안 도입될 신형 무기로는 전차와 병력 등적 지상 표적 600여 개를 250km 밖에서 동시 추적하는 지상 감시 정찰기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군은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지상 감시 정찰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38사용 SM-3 요격미사일과 대잠수함 작전용 MH-60R 해상작전 헬기, 적 레이더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EA-28G 전자전기 등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 밖에 F-35A 스텔스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조기 경보기의 추가 도입까지 추진될 경우 향후 한국이 구매할 미국 무기는 10조 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